일단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금세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되기까지 이 나라를 관리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1919년도에 일어났던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희생되었던 7,400명의 그 생명들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의논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오늘 여기 정령 꽉 찰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국가가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위기감 때문에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이 자리에 다 꽉 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국민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의 근대사를 보면 우리 나라 민족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데 몇몇 가지는 지구촌에 없는 아주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요. 이 한국이 1910년이 한일합방, 한일병합이 벌어졌다. 근데 일본으로부터 국가가 일본으로 넘어갔죠. 근데 일본으로부터 국가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을 국민들이 안 것이 언제 하느냐? 5년 후에 알았습니다. 5년 후에.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간다고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멍청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도대체가 이 시대와 국가와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더 모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저는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야말로 목숨 걸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 중에 중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대해서 제가 목숨 걸고 공부를 해봤어요. 전국에 다니면서 저는 애국 포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만 해도 크고 작은 시청합의 집회를 비롯해서 워크힐 호텔 집회, 워크힐 호텔은 한 번 집회하는데 보통 1억, 2억씩 돈이 들었어요. 뭐 부산의 그랜드 호텔이지, 부산 롯데 호텔, 서울에 있는 롯데 호텔, 전국에 큰 호텔을 다니면서 한 번 집회하는데 돈이 1억 이상 들었습니다. 이런 집회를 얼마나 했느냐? 그런 애국 포럼을 2,350회를 했습니다. 2,350회. 그게 쭉 하면서 또 부흥회 하다가 1시간 딱 끊고 부흥회 중에 1시간 동안 또 이 애국 설교를 또 해왔습니다. 근데 많이 해본 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막 울어요. 우는 때가 있어요. 그게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승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제일 감동을 세게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없고 또 해서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가 이승만 책을 38권, 이승만 책 38권을 사가지고 한 박스에 딱 묶어가지고 그게 63만.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 불렸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현역으로 한나라당 대표할 때 또 유정무 다 합니다. 또 군대 장군들 내가 다 한 박스씩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계 이영훈, 장경동, 엄영진 할 것 없이 기독교계 한 박스씩 내가 다 붙였습니다. 직접 또 윤석정 목사님까지 내가 한 박스씩 다 사다 다 줬습니다. 그 중에 또 여기 와 계시는 참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연단하시고 준비하신 여기 김성희 장로님 모셨는데 우리 김성희 장로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장로님한테도 내가 그 이승만 책을 한 박스 가져갔어요. 한 4, 5년 전에. 네. 가져갔더니 처음에는 장로님이요 크게 반응을 안 일으켰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이승만 책이요 그랬더니 별로 막 싹 안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놔두고 갈 테니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3개월쯤 됐는가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에다 대고 내가 듣기는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실제로 안 그랬는지 몰라도 장로님이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래요. 내가 오늘까지 이승만을 모르고 살았다. 장로님. 내 나이 70될 때까지 얼마나 막 충격을 받고 막 그러신지 몰라요. 내가 다음 주에 찾아가겠습니다. 갔더니 그때 뭐 10몇 번째 읽고 계시네요. 다시. 그러니까 보십시오. 장로님을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은 3대 장로님만으로 태어났거든요. 그 대단한 서울대 법대 나오셨고 서울대 법대를 아무나 다닙니까? 30년 동안 검사하셨거든요. 검사장 하셨죠. 법무부 장관 하셨죠. 국정원장 하셨죠. 이런 연륜을 가지고 계신 이 어르신이 이승만을 모르고 살았다. 그렇다면 김성희 장로님이 이 정도라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는 이승만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어두울수록 적은 반딧불이 빛이 나는 것처럼 시대가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드디어 이승만에 대한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승만에 대해서 대충만 알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막 반응이 세게 일어나요. 지금요. 저는 그래서 그 후에 안 되겠다. 이승만 영화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종로구가 여기다가 사무실을 넣어놓고 1년 동안 전국의 장로님들, 각 교단 장로님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하고 간단히 올렸습니다. 보세요. 장로님들이 25만 명이에요. 전국에. 그 장로님들 다 불러서 합동, 통합, 감리교섭 다 불러가지고 내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동안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님까지 되셔서 그동안 한 일이 뭐가 있냐? 한 일이 뭐 있단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속만 썩였지 장로님들이 한 일이 뭐 있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가 이승만 영화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하자. 한 사람이 이승만 영화를 100명씩을 관람하는 걸로 이승만 영화 표를 예매표를 가지고 각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달하자. 이런 운동을 해서 25만이 100명씩을 100장씩을 책임지는 2,500명이에요. 2,500명. 우리나라 영화의 최고의 그 시청률이 1,800만, 1,800. 아바타입니다. 기록이 아바타. 그 밑으로 이제 뭐 이순신, 뭐 영남, 뭐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아직 2천만을 깬 영화가 없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내가 이승만 영화를 통하여 2천만을 한번 깨보려고 장관님에게 다짐을 다 하고 막 서명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작가를 불러서 시나리오만 7개를 드리고 왜? 또 사람들이 욕할까봐 정광훈 저게 또라이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자기 열심에 취해서 지 마음대로 말이야 실력도 없는 놈이 막 만들어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승만 영화 시나리오를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했어요. 이승만 시나리오를 만들어 오면 내가 돈을 준다 해가지고 7개를 써. 7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 만들어 오는데 돈을 보통 2천만 이상 줬어요. 2천만 이상 줬는데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김무성 대표님을 만나서 참 김무성 대표님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님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CJ 이미경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지혜에서 만들어 목사님이 뭔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하나 이거들이 만들어서 목사님께 기증해 만드는 비용 200억만 이들이 가지고 나머지 여기 돈 나오는 2천억은 목사님께 돌려줘. 야 김무성이가 여기 일이 시원시원하게 해요 일을. 그리고 그 다음날 하고 찾아갔더니 뭐 당 대표가 짓을 하니까 이게 효과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나 이승만 영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나리오 썼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CJ하고 우리 이승만 영화 제작사무소하고 모니터를 연동을 시켜놓고 시작을 했는데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이승만 영화가 중지가 된 거야. 일어나는 거야 CJ에서. 나중에 이제 중간 얘기 다 건너뛰고 보니까 최순실이가 거기도 또 최순실이 나타났어. 압력을 넣어가지고 왜 박정희 영화를 먼저 만들어야지 이승만 걸 왜 만드냐 해가지고 세상에 이미경 그 CJ 그분이 외국으로 도망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최순실이 이 여자예요. 보통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승만 영화가 중지돼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또 그것도 계속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영화까지 이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국 근대사를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대사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3.1 독립운동. 3.1절에서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3.1절이 왜 일어났냐 뭐 열차에서 광주에서 어떤 일본 놈들이 여고생의 머리 뒤를 잡아당겼는데 그래가지고 화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게 커져서 3.1 독립운동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해본 이 3.1절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에 틀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한테 이따가 한번 반론을 해보십시오. 미국의 선교사들이 언도가 펜실베니아 한국에 와서 3가지 했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었습니다. 그 3가지도 대단한 일이지만 가장 큰 일은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제 1904년도에 가는데 미국에 가서 세계 역사의 격동기를 한눈에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930년도에 일어났던 구라파 전쟁이죠. 쑥밭이 됐죠. 그러니까 뭐 유럽 나라겠죠. 독일하고 불란서를 중심하여 평가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패전국과 이긴 나라끼리 서로 이제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1차 세계대전 같은 세계적 전쟁은 지구촌에서 없애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만들어진 유엔 총회가 생기기 전에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세계 기구를 이제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절충시키는 거죠. 독일한테도. 니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니들은 여기까지 책임을 져. 또 이긴 사람들은 너무 이겼다고 해서 독일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데 14가지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가만히 이승만이가 옆에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성감옥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이상의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승만 본질을. 그래서 그때 받은 은사로 쓴 책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이승만의 대표적이죠. 일본의 속을 들여다보다 일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내막기 일본을 폭로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승만은요 사람, 국가, 사건, 시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투시의 은사대로, 성령의 은사대로. 그때 이승만이 미국 가서 전 세계의 국제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윌슨이가 윌슨, 우드로 윌슨. 근데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된 뒤에 이승만이가 안 것이 아닙니다. 프리스턴 대학에 박사를 공부하러 갔더니 그 교수, 나중에 총장 사람이 윌슨이에요. 이승만이가 딱 보니까 이렇게 교수를 보는데 저 사람은 교수를 해보고 끝난 인간이 아니에요. 정확히 봐버려요. 성경에 있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미국의 최고의 권력을 잡은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이 소질이 있다는 걸, 이걸 이승만 대단합니다. 사람을 보면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 끝이 보이면 끝이.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이 본 그대로 나중에 그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서 윌슨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교수로 있을 때 우드로 윌슨을 포섭할 얘기예요. 이승만이가. 그 둘째 딸 제시를 보셔요. 둘째 딸 제시를 뉴욕에서 보셔요. 나중에 둘이 결혼 직전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가족회의에서 결국은 분열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사위가 될 뻔했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이승만이 지배한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뭐 따라다니면서 뭐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해서 보신 게 아니고 고도의 천자로 그 잭시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이, 학교 다니는 길이. 그 길목을 딱 노려서 그 길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5, 6, 7명 모아놓고 길거리에 프로그램을 해요. 막 떠들어요. 이승만은. 네. 그 주제가 이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인을 만나면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말해요. 너 진짜 기독교인이야.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미국 사람들의 제일 약점을 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임 같은데 이런 강연에 만나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겁니다. 동방에 해 뜨는 나라, 5,000년 동안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하지 않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 놈들이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와서 점령합니다. 너가 인간이라면 일본 놈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게 이승만의 연설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잭시가 걸어다니는 길목에다가 팔을 쳐놓고 막 떠들어요. 이승만 말 잘한다 말. 막 떠드니까 걸려들었어요. 가다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보니까 흑인만도 못하는 동양에서 온 유학생이 막 떠드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나라, 한 번도 나를 침략하는 나라. 그 다음부터는 끝난 뒤에 잭시가 이승만한테 너 조금 전에 애들은 다 흩어지고
지금 떠든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또 떠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본 놈들을 쳐내기 위해서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 그러니까 잭시가 한 방에 빠져가지고 감독을 불러서 너 하는 일에 나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잭시하고 이승만하고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이가 윌슨 대통령 교수 지을 때 거기에 가족 중에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 집의 가족 중에 하나같이. 밥 먹는 자리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윌슨을 가까이서 가만보니까 이 윌슨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을 할 때 예상했던 대로 윌슨이가 대통령을 딱 잡자마자 전 세계 국제회의를 윌슨이가 키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핵심이 이겁니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 말을 윌슨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하나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찬스 잡았다. 이거는 주로 불화판을 향하여 이 윌슨이가 지는 말인데, 여기에 동양을 끼워 넣으려고, 한국과 중국을 끼워 넣으려고 이승만이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4대 진지, 연해주, 만주, 경성 4대 독립운동의 진지에게, 거기도 4개 진지의 이승만이가 다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총무, 뭐 서기 하나씩은 다 걸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살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를 미국에서 다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래서 4개 진지에게 돈도 붙이고, 이승만이가 미국에 다니면서 연설해서 또 헌신예배 설교해가지고 사례비 받은 것 중에서 한국에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4개 독립운동 단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윌슨 대통령이 드디어 세계적 선언을 하려고 한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건 불화파를 향하여 외치지만은 이 열차에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을 외치거든 불화파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센 반응을 한국에서 일으키다. 이게 3.1 독립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이승만의 지시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윌슨이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라고 딱 민족 차별주의를 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덕책에 그것이 있었어요. 있었죠. 공부를 안 하셨구나. 윌슨의 독립 그 있잖아요. 도덕책에 있었죠. 근데 이 영향이 얼마나 셌냐면요, 제가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편 영화도 봐야겠다 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모택동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모택동의 영화는 1년에 하나씩 만듭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모택동 영화를 내가 몇 편을 봤는데, 그 중에 모택동이가 영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민족 차별주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중국이, 그러니까 모택동이도 윌슨 대통령의 민족 차별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화에 나와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국도 그때에 천국에서 이제 4개 정치가 일어나서 3.1 독립운동을 시작했는데, 독립운동을 우리나라의 그 네 군데에서 독립운동을 이제 독립선언문을 읽었는데, 서울에는 파고다 보면, 그 다음에 광주, 대구, 다 부산에 다녔는데, 독립선언문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독립선언문만 가지고 이만큼, 그 안홍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뭐 동경거도 있고, 뭐 저 브라디보스토크 거기거도 있고, 전 세계 독립선언문, 3.1 독립선언문이 조금씩 다 달라요. 내용이 좀 다 다른데, 그 독립선언문을 읽은 장소가 파고다 공원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읽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읽었습니다. 예배당이 독립선언에 대한 진언지죠. 여기서 읽은 거, 파고다 공원 여기서 읽은 것도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1년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작성은 연동교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국일관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읽는 것만 파고다 공원에 가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1 독립운동 선언문을 읽은 것은 다 교회입니다. 읽은 것만 교회뿐이 아니라 그걸 주도한 전체는 다 교회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전도교, 그 다음에 뭐 불교 이런 데서 조금 옆에서 거들어줬을 뿐이지 3.1 독립운동은 전 지구촌 전체가 교회가 일으킨 운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일으킨 그 3.1 독립운동을 문재인 정부가 가짜로 비틀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써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의 건국을 부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그 전에 3.1절 1919년 3.1 독립운동할 때 국가가 시작됐다. 이따위로 지금 거짓말. 그것이 무슨 3.1 독립운동을 막 평가해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승만을 죽이려고 3.1 독립운동을 거짓말로 지금 비틀어서 요거에 대한 마지막 모선을 박으려고 이번에 3.1절 행사를 강원광장 전체에서 국가가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빌려주지도 않고 서울역 빼고 여기까지 대학문, 시청함, 동아면세점, 동아일보, 또 동상에서 있는 이순신, 재정대원 전체를 정부가 한다고 자리를 딱 잡아놓고 일반 시민단체한테 자리를 하게 되죠. 그동안의 3.1절 날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가 해왔습니다. 이 3.1절 행사를.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는 일반 시민단체들하고 국민대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제가 주도한 것은 작년 3.1절은 제가 한 겁니다. 그 사실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건국으로 제일 많이 모였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종교계 7대 종단,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에서 7대 종단 초청 만찬한다고 청와대 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저는 거부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기총 대표회장들은요 청와대에서 오라 그러면요 양복 맞춰 입고 가요. 가서 한다는 소리가 뭔 소리 하냐. 이석기 석방할 수 있도록 여기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거나 사인하고 돌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대표뿐이 아니라 7대 종단 대표들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작년에 그지 됐습니다. 작년에 이석기 석방하도록 종교계에서 여기다가 좀 사인 좀 해달라. 기독교계 대표인 한기총 대표장도 동의하고 왔어요. 지금 와서 막 동의했다고 막 언론이 타격하고 목사님 몇 년이나 그러니까 자기는 뭐 동의는 안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는데 뭘 가만히 있어요. 동의한 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전국에 2,200만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초청이 있었지만 이런 불순한 의도로 종교 대표들을 초청해서 3.1절을 역사 왜곡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거부했다고 정부의 메시지를 얻더니 지금 막 난리가 전방사님 시탈한다고 잘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봐요. 나는 안 가도 박수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감정 때문에 안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국가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1절 대회는
이 청와대와 정부가 역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건국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나는 남쪽 정부 대표라고 한다. 남쪽 정부 대표는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TV 토론 나왔을 때 그때 그 여자가 계속 남쪽 정부 이게 좌빨들이 하는 용어입니다. 남쪽 정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정부라고 하냐? 그 말은 아직 한반도에는 국가가 건설되지 않았다. 요거를 자꾸 지금 몰고 가다가 남쪽에는 남쪽 정부, 북한은 북쪽 정부가 섰고 이제 드디어 남북 간에 합해서 정식 국가를 이제 이루어야 된다. 그 국가를 이룰 사람은 누구냐? 문재인 지가 하겠다 이 뜻이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근데 세상단체들하고 제가 해보니까요, 이 3.1절 행사를 해보니까 이 세상단체들은 보면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또 모르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3.1절이 됐다고 해도 그냥 문재인 나쁜 놈 뭐 나쁜 놈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한번 대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해요. 기독교인의 한 80%는 기독교인이 동원되거든요. 3.1절 날. 3.1절 날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니까 3.1절 되면 광명으로 뛰어나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거기서 모금을 해가지고 도망가버려요. 세상 시민단체들이 주로 보면 기독교회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용도 제가 많이 당해봤고, 제가 또 그들이 나를 속여먹는데도 내가 많이 당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안 하면 세상단체 해봤자 그 사람들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80%는 어차피 기독교인들이 다 100만이 모였다 그러면 80만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이런 운동에 대해서 거의 기독교 중에서도 잘 안 나오는 교회가 어디냐? 세문안, 그 다음에 영락교회, 그 다음에 송암교회, 트로이, 이 통합적 대형 3대 이 교회입니다.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탄핵후로 이 3대 교회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기도문에서는 안 되는 걸 보니까 국가가 지금 없어지기 직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문안 또 영락 북한에서 내려온 그분들이 막 뛰어져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3.1절 대회는 제일 큰 제1번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부정, 그래서 국민을 속여먹는 거, 역사를 속여먹는 거, 이것을 강력하게 저지해서 그들 뜻대로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3.1절 이 집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계속 시도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뭔 짓을 하는지 압니까? 국회의회 하면서 국민연금요 주주권 행사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평범한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저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그게 뭡니까? 내용이 삼성전자 세계에서 제4위에 가는 기업이 이재용이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3%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돈 중에 97%는 전 세계에서 주식가들이 투자해서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잘 나가니까 외국의 기업 사냥꾼들이 5%만 모으면 삼성전자 경영권을 가질 수 있죠. 했을 수 있죠,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로 이런 거에 대해서만 또 밝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잘 나가는 뭐 삼성전자, 보철, 뭐 SK 이런 걸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기업 사람들이 들어올 때 국가가 이 기업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연금 630조를 가지고 뿌락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몇 프로인가? 12%입니다. 12%. 이재용은 3%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이 12%를 가지고 보험망을 쳐준 거예요. 포항제철도 12%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가 기업을, 한국의 기업을 살려나가고 자유 시장 경제를 지켜나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모든 기업에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가 12%니까 기업가들은 3%밖에 안 되니까 지금부터 주주권을 행사하는 말은 뭐냐? 국가가 경영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게 벌써 실현 단계에 들어간 것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영군유 지금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30대 재벌이 몇 년 안에 가면 인민공화국이죠. 이건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이러한 국가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3.1절은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 운동을 제2의 3.1 독립운동 1919년도에 있었던 3.1 독립운동 후에 그야말로 가장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건 정치적 발언 같지만 뭐 실상 내용이 그러니까 내년 돌아오는 총선에서 우파당이 200석을 하지 못하면 국가는 해체됩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사로 3.1절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강원광장 나와서 뭐 문재인 개새끼 소새끼 욕이나 한마디 하고 속이 심할지 모르지만 그런 3.1절 행사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1919년에 있었던 3.1 독립운동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가 다 잡았죠. 이제 실험은 남았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번에 베트남에서 하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 끝나고 다음에 바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방문하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해체되는 날이다. 이런 소문도 지금 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기회도. 그래서 이번 3.1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또 잘못되어가는 역사를 바로잡고 그래서 국민들을 다 깨우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거에 있었던 3.1 독립운동을 재현을 해서 이번 3.1절을 통하여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고래연방제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자유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날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박하게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이번 연말에 1월달에 한국 기독교 연합 대표회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거기다 다 허비해가지고 3.1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건국회로 최고의 대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느낌들을 참여하는 사람들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막 전화들이 와요. 왜 올해는 조용하냐고 빨리 왜 버스를 어떻게 대전을 해야 되는데 왜 지시가 없냐고 막 전화들이 옵니다. 충남도 그렇고 전국에 또 내가 특별히 섬기고 있는 청교도 영성을 해서 전화 오는데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도 작년 이상의 대회가 신문 광고 조정동에다가 땅땅땅땅 치면 아마 전 국민들이 제가 짧게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다 신문에다 넣어서
광고하면 아마 국민들이 다 분노해서 뛰어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컨셉으로 3.1절 대회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 단체하고도 함께 하겠다. 꼭 내가 무슨 기독교만 가지고 하겠다는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바른 정신, 이런 역사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단체든지 크든지 적든지 나는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러한 심정인데, 지금 마침 애국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되시는 이범 우리 대표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은요 우리 이범 대표님이 온 게 다입니다. 다. 네, 이분 한 분이 다입니다. 이분 한 분. 세상의 모든 전체의 대표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당연히 동의하시죠. 우리 대표님은 20년 전부터 저하고 이 시민운동을 같이 했던 박세직 장로님이 계실 때, 그때에 세상단체 쪽으로는 이 양반이 다 책임지고 교회 쪽으로는 내가 책임지고 해서 하여튼 둘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잘 만났습니다. 예, 자, 연설 잘 하셔서 기록을 세워봅시다. 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깊이 말씀한 대로 나라가 위기에 와 있고, 위기에 와 있는 모든 것은 제가 볼 때 남 탓할 게 하나도 없고 다 우리 책임이고 우리 탓이다. 우리가 보시면은 당은 한 개 당이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됐다, 통합이 됐다. 그 통합된 당조차도 매일 시끄럽고, 우리 시민사회도 보면 다 갈라져가고 서로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3.1절 날은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하자 해서 모여서 그 노력을 해서 지금 한 주요 단체 한 6개 단체는 이제 통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또 관찰을 시켜보자. 하나는 기독교 단체를 우리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그다음에 요거를 지금 가장 많이 얻어먹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이번 기회에 112명 국회의원들을 다 3.1절 광장에 다 놓을 수 있게끔 문을 열자. 그리고 더 이상 그 3.1절 하루만은 서로에게 했던 우리 우군의 비난을 하지 말자. 그리고 그곳에서 와서 이제 교회에서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좀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윤리 도덕도 무너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함성도 외치고, 각자 외쳐야 될 부분들은 다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큰 단물이 된다면은 바다를 이루어서 굳이 폭력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도저히 국민으로서 살아갈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국민들은 다 모시가고 하루 이틀 나라를 찾으려면 하루가 중요하면 이틀, 3일, 길게 7일, 10일 하든지 간에 강화문 광장에 다 앉아갖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리를 비우지 않게 하면은 청와대가 행정을 못할 거 아니에요. 길이 다 막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될 때 전 세계 한국의 상황이 전파가 되고, 또 문재인 정권도 우리 국민들이 폭력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도로에 앉아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통치가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당신들 세력과 당신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북한의 김정은만을 위한 그런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통치 시대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길어진다면은 문재인 정권도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탄핵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은 국민이 요구하는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은 답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시간이 통화만 된다면은 문재인도 국민의 어떤 뜻에 따라서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1절만은 누구 탓하지 말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 우리는 다 사람으로 숨쉬는 자체가 늙어가는 것이고 죄짓는 일이고 하니까 과거에 우리가 흠이 있는 것, 그 흠을 갖고 공격하고 비난하지 말고 장점들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칭찬을 못하더라도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만 있으면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진짜 우리의 뜻을 하늘에 전하고 하나님께 전하고 또 문재인에게 김정은에게 다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뭉쳐야 된다. 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이승만 연구가신데 제일 소중한 것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흩어지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뭉쳐야 된다. 그리고 그 낮은 자, 높은 자, 가진 자, 안 가진 자 할 것 없이 이번 기회에 3.1절만은 뭉치는 최초의 연습을 해서 3.1절 하루 만에 끝날 상황은 아니고 길게는 금년 한 해를 2019년 한 해를 보면서도 우리는 뭉치는 연습만 3.1절날 제대로 한다면은 빨리 온다면 상반기 안에도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독재적인 방식, 폭압적인 방식은 중단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물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도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정치인들도 지금 청와대만 바라보고 청와대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국민을 바라볼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거고 내년 뭐 국회 배치 달려면은 국민에게 손을 구걸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 배치를 어떻게 달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들이 또 국회에 입성해서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에 할 것 없이 정치가 국가를 몰락시킨 이 부분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기성 정치 세력들을 다 쓸어낼 수 있는 또 그런 시기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위기도 주시지만은 너희들이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찾으라고 기회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은 위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준 기회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은 저는 제가 답이 가장 낮아진 곳에 있으면 물도 모이고 모든 게 모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는다면은 모두가 이번에 통합 뭉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뭉치지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지금 한기총 총회장이 또 정강훈 목사님께서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기관 중에 최고 큰 기관의 총회장이 되셨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높은 곳에 계시는 처럼 보여도 목사님께서 가장 낮아지시면은 세상을 다 안을 수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또 목사님과 손을 잡고 나라 살리고 세상 살리고 무너진 또 기독교 다시 살리는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무조건 3.1절 날은 뭉쳐야 된다. 그 뭉치는데 하여튼 목사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뭐 돈도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아까 목사님 이 바닥에서 참 진짜 긴 세월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1년 2년 되신 분들이 세상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도 합니다. 말해도 말도 안 그래요. 자기 자신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하지만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금 지나서 또 설득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그래 하다 보면 어느 날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저는 또다시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의 어떤 자세로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은 이 사회의 많은 갈등은 상처가 아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한기총 총회장이
되시겠나 그런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되셨습니다. 되신 부분에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께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책임을 지어주신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기독교 내부도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큰 역할을 하시고 세상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마음을 목사님께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절 날은 우리가 통합적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세상단체하고 하기를 조금 이렇게 주저하냐면, 작년에 제가 2달 동안 감을 갔다 왔습니다. 감방을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도 걸음 걷는 게 이게 불편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7시간 수술을 제가 3번 해가지고 강원도 산속에 가서 1년 동안을 좀 쉬어야 되겠다. 제가 목회 35년 하면서 제가 안식년을 단 한 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부목사한테 교회 맡겨놓고 1년을 제가 좀 요약을 하는데, 이 최인식 대표님하고 또 여기 조금 전에 이범 대표님, 또 지금은 딴 곳으로 가 있지만 뭐 최영숙 뭐 등등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감옥 갔다 와서 1년 동안 강원도 수목에 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일반 기독교 단체만 하지 말고 세상 단체도 목사님이 좀 다 끌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내 말 듣겠냐 그러니까 말 잘 들을 테니까.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선일보 방문으로 우리 시민단체 전체 일반 단체가 담아서 그때 1360개 단체에서 왔습니다. 그중에는 나홀로 단체장까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하고 고영주 변호사님하고 둘이 추계를 받아서, 저는 지금 직함이 한기총 대표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시민단체에 제가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첫 번째 일로 11월 17일 날 강원단장에서 그동안 했던 대기 집회를 다 하나로 한 대를 하자 해서 했습니다. 엄청 많이 모였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추운데 성도들 동원하고 돈 써가면서 강화문 가면서 뭐 문재인 퇴진 뭐 빨갱이 올라가라 한다고 태우니까,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이 친박 비박과 싸움을 하고 앉았으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양쪽을 김무성 또 권성동 윤상현 또 홍문종 대표를 모아서 싸우지 말아라, 대국민 사과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만나서 조금 이제 했더니 그 중에 이 부분을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진행하는 중에 홍문종 장로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하신 말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애쓰시면 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이미 벌써 늦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시켜서 자유한국당의 친박 국회의원들 40명을 끼워서 쪼개가지고 나와서 박근혜 당을 따로 만드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홍문종 장관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이건 뭐야? 아니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기도를 하시지? 자유한국당을 끼워가지고 나와서 당을 새로 만들어 총선을 따로 한다. 이게 뭐냐? 그럴 때 내 머릿속에 홍문종 장관님 이게 거짓말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말했겠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그래서 이제 전화 끊으세요. 해놓고 몰라줘요. 해놓고 저 김문수 경기지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사님, 청천벽 같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깨가지고 친박당을 따로 만들어서 선거를 따로 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거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 확인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개국에 있는 정종석 의원한테 물어보면 금방 한다. 정종석 의원이 박근혜 측이란다. 5분 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말이 맞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애국 집회, 태극기 집회 첫날 해봤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망했다. 이래가지고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당을 깨서 선거를 따고 하면 그러면 백석도 못한다. 백석도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냐?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를 하는데 내일모레 하잖아요. 27일 하는데 김무성 쪽에 있는 비박 쪽의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친박은 분명히 깨버려간다. 윤상현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거요. 목사님 혼자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회의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당을 떼고 나가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목사님 혼자만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친박 쪽에서 당대표가 되면 당이 안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제가 조언을 듣고 그러면 친박에 대한 대표로 나온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김문수, 하나는 춘천에 지금 김진태, 또 하나는 정문태 세 사람인데 내가 여론조사를 딱 해보니까 그 중에서 김문수가 2% 앞서요. 김진태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김무성 대표님을 접근해가지고 김무성을 안 달래고는요 이 나라가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김무성은 현역에서 지금 당대에서 물러와 있어도 그분은 돈이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한테부터 받아. 그 다음에 그분은요 인맥을 잘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밑바닥의 사람들은 그분이 다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무성 대표님을 의도적으로 내가 접근해서 설득을 해서 지금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대표님한테 설득을 했죠. 대표님,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대표님 쪽에서 당대표 하지 말고 친박한테 양보하자.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님이 한 말이 목사님, 왜 우리한테만 자꾸 양보하라고 합니까? 저쪽도 양보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안 하고 친박도 안 하고 시민단체에서 중간 사람을 세우시면 우리가 다 거기에 합의 주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민단체 중에서 누가 당대표를 임시로 한 그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사람이. 다시 김무성 대표님 대표님 중간 사람 없습니다. 친박 쪽에서 보니까 김문수 지사님이 그나마 비박 쪽의 사람들하고도 좀 사이가 좋고 전체 당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인격이 있으니 김문수로 다니라 합시다. 그랬더니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김문수로 하고 우리 쪽에서는 오세훈이 오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까지 동의가 된 거예요. 동의가 됐는데 내가 김무성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일날 교회 나오기에 앞에 불러가지고 내가 독을 하면서 격려하려고 대표님 앞으로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이거는 목사가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하는 덕담입니다. 덕담. 그런데 이거를 이 수준 낮은 이 시민단체 대표부대 몇몇 사람들이 그 영상을 딱 잘라가지고 재편해가지고 정강훈 김무성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뭐 김무성 대통령한테 전국에 다 날려가지고요 한 2달 동안 내가 아주 고생했습니다. 2달 동안.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마침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황교안 장로님이 대통령이다 당대표 한다고 나온 겁니다. 딱 나오는
보니까 이제는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김문수도 할 필요도 없고 누구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김무성 대표님도 설득했죠. 자, 황교안 장로님이 지금 나왔으니 이제는 김문수 말고 황교안을 하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요,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니 일개 목사가 하자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님이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황교안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황교안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역에서 조원진 대표가 정주제 TV에 나가서 1시간 동안을 뭐라고 말했냐. 나는 자유한국당의 친박 국회의원 지금은 50명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30하다 40하다 지금 50명입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가보면 뉴스보다 다 나와요. 지금도 세세하게 나와요. 나는 당을 깨가지고 5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대북 경북 중심으로 나는 선거를 따로 하겠다. 지금도 시간도 정했습니다. 5월달 6월달을 주목하라. 5월 6월에 나는 행동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이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타결했습니다. 조원진 그따위 짓 하면 안 돼. 했더니 서울역 조원진 부대 특기 부대가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데모해요. 마이크 가지고 정강훈 물러가 정강훈 물러가. 야 그게 특기 집회냐 그게. 어? 그리고 장충체육관역이 이번에 집회하는데 어제 참 대표 심식하는데 거기도요 300명이 와서 데모했다고 저 중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쪽에 와서 집회 방해한다고 허가를 했다는 허가를 얻어놨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애국운동하기 힘들다.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 목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털나가 있어요. 왜? 유영아 변호사가 한 주일 전에 방송에 나와서 박근혜의 지시를 했다고 지시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게 박근혜의 지시라고. 당을 따로 만들어서 선거를 따로 하겠다. 그리고 절대로 황교안은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겁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이 눈물로 만들어준 정권을 다 팔아먹고 나라를 망쳐놓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와서도 또 그래서 저는요 밤잠을 못 잡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들이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청동훈 저 새끼 말이야. 지가 박근혜 대통령 세운다고 그때 고생해놓고 지금 와서 왜 박근혜를 또 욕하는데 내가 언제 욕했습니까? 난 욕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 편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일 전에 김동길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분이 백전목장입니다. 정말 그분은 생각이 대단합니다. 그분의 전공도 역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한마디 조금 아쉬운 것은 거기다 정강훈 목사가 말한 말이 맞아요. 이 말만 넣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 말은 빠졌더라고요. 그 말을 그냥 아주 한축이 한마디를 따랐어요. 박근혜 주위에는 모든 사람은 자살해 죽어도 나는 말리지 않겠다. 아깝지 않겠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신박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국민 담화도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서서히 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이.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서울역 조원진을 중심해서 당을 갈라서서 선거 따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니까. 이러면요 3.1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추운데 뭐다 나옵니까? 3.1절날 돈 들어가면서. 그런데 지금도 3.1절날 보면 세계의 이슈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부하고 우리하고 충돌이 일어날
국가를 부정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거와 충돌이 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편끼리 서울역 초원년 부대가 또 나를 타격하려고 뭐 심지어 뭐 칼로 나를 찌른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찔러보라고. 나를 찌른다고 하는 사람이요, 체육관 집회할 때 나를 찌른다고 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참 이 불쌍한 백성들을 끌고 가기가 힘듭니다. 저도 힘든데 이번 3.1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해야 됩니다. 절대로 친박당 따라 만들면 안 돼. 따라서 합니다. 안 돼. 다시 안 돼. 이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는 그동안도 항상 모든 국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민족외교와 독립운동권, 무기교육 다 있는데 이번에 한 번만 한국 교계가 일어나서 자유통일, 이승만 대통령이 딱 하나 못했던 자유통일.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 거기에 서서 연설문 인터넷에 다 알고 계시죠. 북한 공포여, 나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어쩔 수 없이 휴전협정에 내가 동의를 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머지않아 내가 당신들을 데리고 갈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고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 못한 자유통일,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대표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 이 대표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돈도 안 나오는 얘기 나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역 조원진 친박당 새로 만들어서 선거하면 안 된다. 동의하시죠? 이제 흩어지면 안 되고 무조건 뭉쳐야 된다 그랬는데 흩어지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겁나서 살짝 말을 돌리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장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학원 뒤편으로 해서 남대문으로 서울역. 거기까지는 허가를 받았나요? 해준다고 말을 하니까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대학문부터 서울역까지는 우리 공간이죠. 네, 그런데 무대 설치를 저 남대문에서 청와대 쪽으로 무대 설치를 방향을 잡아놓으면요, 결국 많이 보이는 쪽으로 우리 쪽의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 강화문 강당까지 뻗어요. 네. 차벽을 칠 것이다. 전투경찰이 차벽을 칠 것이다. 차벽을 부셔버리자. 폭력을 앞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뭉치기는. 그거는 또 우리끼리 연구를 한번 해서 극복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는 걸로.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같이. 이상으로 오늘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 해요. 우리 여기 교수님 오셨는데 앞으로 한번 주시고 덕담 한번 해요. 아유, 오늘 참 이렇게 우리 전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동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저도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청남도 대전고등학교 출신인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다 태극기 집회를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우리 정건 목사님 만나고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혼자 고생만 하게 했구나. 제가 도우려고 합니다. 제 친구들 항상 가고 유목사 나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에 계속 말씀 듣고 또 오늘 여기 우리 김승규 장로님 제가 사진으로만 알고 이렇게 기사로만 알고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여기 나와서 함께 자리를 해주시니까 참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총 임직원들하고 힘을 합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데 저도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장광훈 목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들 조금 적은 힘이라도 보태서 정말 이 나라 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내도 될까요? 누가 질문하신다고 하는데 네, 말씀하시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민단체가 6개 시민단체가 같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시민단체 말씀을 해주시면 네. 시민단체요. 뭐 애초에 하도 많이 소속돼가지고 시민단체가 6개 뿐이 아니고 원래는 이 애국단체 총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박세직 장로님이 만든 겁니다. 그때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대단한 애국자인데 제한군의 회장을 하면서 좌파들보다가 단체의 숫자도 더 많아야 된다. 숫자도. 좌파단체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애국단체만 만든다는 사람한테는 돈 300만 원씩을 다 줬습니다. 그분의 돈을 타서 만든 단체가 많죠. 안경본, 뭐 여기 교과서 대책위원회, 뭐 이경자, 뭐 등등 그분들한테 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박세익 장로님이 뒤에서 서포트를 다 해놓습니다. 해서 이제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이걸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데 노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서로 하려고 운동을 드리고 뭐 서모모 목사님도 하려고 했고 등등 하려고 이제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박세익 장로님이 이걸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 옆에는 항상 제가 있었어요. 저도 엄청난 돈을 거기다 넣었어요. 박세익 장로님은 정말 내 앞에 오면 울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정광훈 목사 한 사람이 10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산다고 박세익 장로님이 새벽에도 저를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니까 제일 사심이 없고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 이상훈 장관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상훈 장관님이 지금까지도 애국단체 총연합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이제 거의 활동을 못 하시고 사무총장 되시는 그때부터 사무총장 되시는 이번 대표님